농자 천하지 대본. 농업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농업은 달라졌죠. 사람들의 손발로 농사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스마트 시대를 맞아서 농업도 스마트라는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지금 농업 현장에서 기적이 일고 있습니다. ICT를 몰라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데이터에 의한 작물의 재배로 인해서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농부의 꿈을 안고 두 용사가 스마트 농업 현장으로 돌격합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땅과 물화일체가 돼서 배움의 큰 수확을 한번 거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제가 꼭 돌아갈 때는 발바닥에 굳은 살이 베이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스마트한 용사들의 스마트 농업 견문록 지금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먼저 용사들이 진격한 곳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가을을 맞은 풍요로운 들녘을 지나 토마토 수확이 한창인 비닐하우스에 도착합니다. 농사는 보통 씨앗이 줄기를 만들고 열매 맺을 때까지 내내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노동력의 부담도 더 커지죠. 여기 되게 넓어 보이는데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m? 와. 100m 200평. 와. 한 동에 200평씩 6동, 1200평 해요. 빨갛게 익은 거, 맛있게 생긴 걸 한번 따먹어봐. 이것도 괜찮아. 맛있게 생겼다. 오, 정말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수분이. 진짜 맛있다. 시식도 했고 먹어봤으니까 이제 일을 한번 또 해봐야지. 네. 우선 여기 겹까지 잘라줘봐. 이렇게요? 옳지. 네. 이건 왜 잘라주는 건가요? 칡지를 제거를 해줘야 원 나무가 제답게 터실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일거리가 많이 밀려 있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잎을 하나 남겨주고 이파리 하나 남기고서 이렇게 집어주고. 그래야 이제 여기로 안 올라가고 이제 옆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알려준 대로 해봐봐. 네, 알겠습니다. 농사란 땅과 사람이 함께 키우는 과정입니다. 농산물은 사람이 기울인 정성만큼 자라주죠. 제가 이제 저녁이 100일도 남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던 농업이나 산림업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꽃 있는 곳에 이 가운데를 잘라내는. 용사의 거친 손이 섬세하게 발휘되네요. 아니 고상병 하나는 일은 안 하고 토마토 하나쯤이야. 그렇죠? 진짜 크다. 고상병 일하러 와서 막 먹기만 하고 뭐 하는 거야? 박 회장님,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왜 먹었는지 아실 겁니다. 아니야,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제가 그러지 말고 한번. 아니, 진짜 한 번만 더. 나 마지막으로 말해. 안 먹어. 저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드십시오. 너가 부탁하니까 먹는 거야.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드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너는 누구냐? 역시 토마토 몇 개 따먹은 만큼의 능력을 토마토 나무에 쏟아내는군요.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어떻게 다 했어? 네. 할만해? 아니 좀 허리도 아프고 되게 저희 두 명이서 이거 하려니까. 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거 힘들다고 하면은 요 언능 그만둬야 돼. 이게 농사 쉬운 거 같아도 쉬운 게 아니거든. 갑자기 힘이 막 펄펄 나는 것 같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다 아니야. 따라와. 토마토 수확 현장으로 작전 지역 이동. 초가을 햇살을 영양 삼아
토실토실 붉게 익은 방울토마토들이 맛도 좋고 예뻐 보입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건 바로 이런 수확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시원한 물 한 잔씩 마셔. 아우 싫어. 해보니까 어때? 생각보다 허리랑 무릎이 많이 아파. 최고 그게 단점이 그거예요.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 농사 짓는 거 보고 농사한다고 안 하는데 그래도 군인 저기들은 참 신통방통하네. 농사 줘보겠다고 하고. 아드님이 농사 안 한다고 하면은 막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없어. 자기 내가 농사지니까 아들 딸은 농사 안 지키구만. 그게 자기들이 또 앉는데 엄마 아빠가 힘드는 걸 보고. 자녀들은 나가서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근데 나도 여가 농사 저번 제가 결혼해서 30년 됐는데 나름대로 이게 재미가 있고 보람을 느껴 이게. 그리고 농촌에는 지금 고령화가 많이 돼가고 있잖아. 이게 우리들이 마지막 세대인 것 같더라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는 게 붐인가 봐.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참 그게 난 좋게 보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난 해볼 만하다고 나는 하거든. 가업을 물려받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괜찮아. 그래서 이 땅이라는 거는 거짓말을 안 해. 내가 노력한 만큼은 그 대가는 분명히 나와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 농사를 져보겠다면은 정말로 그 젊음의 그 패기를 가지고서 열심히 한번 해봐. 해볼만해 그래도. 네. 나는 우리 아들이 벨로가 데려오고 그러는데.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고단한 노동과 낮은 수익성의 농업은 이내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농업이 고단한 노동만으로는 지탱하기 어렵게 됐죠. 하지만 최근 농업 현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을 우리 용사들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두 분 방문을 하셨는데 네. 그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가 궁금합니다. SNS나 기사 같은 거 이제 요즘 농업이 떠오르는 기술이다. 좀 하나의 뭐 테크다 해가지고 그 관심 있게 봐서 한번 체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현재 농업 농촌이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 5년이 지나면은 농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그럼 변화라고 하시는 것들이 혹시 스마트폰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농가, 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ICT 기술을 접목해 비닐하우스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하고 또 농가 지도를 할 계획. 마침내 세상은 스마트 시대. 농사 기술에도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현장을 실제로 찾아봅니다. 여기는 그 파프리카를 연간 재배하는 파프리카 원시래요. 와 진짜 엄청 크네요. 여기서 저 끝까지는 총 264m입니다. 264m. 이 큰 농장을 단 몇 사람의 노력으로 운영된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는 꿈도 못 꿀 스마트 농업의 위력이겠죠. 스마트 시대 농업의 변화 확실하게 느껴지시나요? 요거 이제 지금 심으면 내년 8월달까지 이제 또 수확을 하는 겁니다. 한번 정식을 하면 약 9개월 정도 수확을 하고 수확하기 전에 이제 한 2개월 정도는 이제 작물이 자라는 시간. 요거는 이제 바로 잘라내고 바로 또 그날 바로 심을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왜냐 그러면 이제 지금 막 심어놨잖아요, 그죠? 온실에는
외부인들을 잘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게 이제 뭐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거나 이러면 그게 계속 수평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가볼 수 있는 그런 온실이 있습니까? 오, 우리 용사들 슬슬 호기심이 발동됩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갓 수확을 마친 온실뿐. 그곳에서도 스마트 기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동화 농업 현장이 느껴집니다만 스마트 기술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스마트 농가라고 해서 이제 듣고 왔는데 이 스마트팜으로 이런 걸 조절하는 게 또 어떤 게 막 숨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여기 지금 스마트폰에 이 온실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그 컴퓨터랑 이 녀석이랑 앱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엄청 큰 것을 이 작은 핸드폰 하나로 이제 다 제어가 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는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녹색 그래프는 습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온실 내에 계속 이제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는 시간대별로 온도, 습도, CO2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동으로 지금 열림을 해놨거든. 그러면 내가 수동으로 닫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창이 닫힐 거예요, 아마. 오, 정말이네요. 예전 같으면 몇 사람들이 동시에 힘을 모아서 위험하게 했어야 할 텐데 그 어려운 일들을 스마트폰 하나가 자꾸 해냅니다. 자, 볼까요? 진짜 간단해졌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일일이 온실에서 전부 다 제어하던 것들을 지금은 메인 서버가 있어서 메인 서버에서 전부 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최적의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물이 잘 자랄 수밖에 없고 또 잘 자랐다 보니까 수확을 많이 하고 수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주머니는 도둑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4,000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팔게 되면 수익은 어느 정도나 돼요? 역시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네. 여기는 심고 나서 지금까지 자라는데 약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9개월. 그 다음에 9개월 동안에 이제 얼마를 매출을 할 수 있느냐. 이 온실에서는 연간 한 11억 정도 매출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간 비용 다 떨어내면 한 50% 정도만 남는다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온실에서 뭐 1년에 한 순이익이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스마트 기술 농법은 재래 농법 생산량의 많게는 5배까지도 올릴 정도로 생산성이 월등합니다. 당연히 수입도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팜 농업 인구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도 5년 전에 비하면 14.5%나 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으로 문이 닫혔다 열리고 물이 뿌려지고 그런 온도가 낮춰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지금도 이렇게 많이 발전해 있는데 농업을 시작하게 될 때는 얼마나 더 발전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농작물 생산 현장에서만 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색적인 스마트팜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소를 키우는 한 축산 농가. 그런데 스마트 기술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축사 같은데.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게 없는데 혹시 어떤 거예요? 아, 네. 스마트팜 기술은 여기 애들이 목걸이가 있잖아요. 네, 목걸이도 있고 귀에 보면은 부착되어 있는 거 있죠. 초록색으로 되는 거. 네, 그걸로 인해서 활동량이라든가 온도 측정을 해서
발정이 오는 그 알림을 받는 거예요. 이 목걸이로 이렇게 다 네네. 활동량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 앞에 보시면 수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파를 그쪽으로 받아서 프로그램상에 나타나서 저희 이제 알림 그 스마트 그 핸드폰에 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 아이가 분만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만하게 되면 여기 CCTV 장착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걸로 인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분만하는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거든요. 굉장히 편하죠. 처음에 없었을 때는 사람이 일일이 다 나와서 이거를 다 지켜봐야 되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곳의 스마트 기술은 소들이 잘 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내 환기는 물론 햇빛 조절, 소의 발정 상태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소들의 이렇게 발정 상태나 체온, 활동량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걸 보면서 이 스마트팜이란 게 단순히 비생명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먹여만 준다고 해서 동물이 알아서 커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축산업도 사람의 노동력에만 의존하면 농사 못지않게 힘든 일입니다. 젊은 층에서 축산업을 피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박 병장님, 이런 축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축산? 예. 나는 돼지 키워보고 싶어. 돼지. 이런 소는 별로십니까? 손은 너무 커서 무서워. 외부에서 손님들이 축사를 찾았네요.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 이곳에 적용된 스마트 기술의 점검차 찾은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설치하실 때 어려우신 게 어떤 게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데 소가 또 목에 처음에 걸러하면 거부감도 하고 걸려있는 상태에서 좀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한두 시간 후에는 이제 적응이 돼서. 요거 설치하시고 농장주분께서는 여기 데이터들이 잘 오는 걸 보시고 활용하시고 계시나요? 네, 잘 활용하고 있고요. 네. 이 목걸이랑 온도체 센서를 함으로 인해서 재발정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새끼들 최근에 난 거예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해서 농가 현장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프로그램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농업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정 감지 기술이나 이런 온도 센서 같은 기술은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연구를 통해서 만들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에서 그 농업 기술을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 ICT 기업은 영세하다 보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그 기업에게 금액과 예산과 기술을 같이 지원을 해서 이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기술 관련 기업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축산업이 만만한 분야는 아닙니다. 축사는 또 이렇게 한두 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파동이 올 때 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번시구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득은 또 비육하는 사람보다는 좀 빨라요. 7개월 되면은 이제 다른 주인을 찾아주기 때문에. 근데 비육하시는 분들은 이 7개월 된 걸 사다가 2년을 또 먹여야 돼요. 그럼 2년 동안에 그 사료비라는 거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사는 좀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력이. 특히 비유구에 비해 번식용소는 더 섬세하게 키워야 하는데 역시 사람의 손길과 교감만한 게 없다네요. 소들에게 먹이를 주면은 작물보다 좀 더 이게 교감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소 처음 보십니까? 네,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건 처음이에요. 스마트팜은 막대한 투자비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으로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가 힘을 합쳐 만든 버섯 농장입니다. 근데 왠지 휑하네요.
농가라고 그랬는데. 농가인데 뭐 비닐하우스도 없고. 와,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되게 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깜짝이야. 예, 안녕하세요. 아, 얘기 들었어요. 여기는 그 ICT 기반으로 버섯을 키우는 스마트 버섯 재배사예요. 전 자동으로 온도나 습도나 CO2나 이걸 조절해 나가면서 1년 365일 편하게 버섯을 키울 수 있는 재배 시스템이에요. 스마트 기술로 무장한 대형 컨테이너 속의 버섯들. 향긋한 버섯 향이 코를 찌르는 것 같아요. 버섯은 예민해서 온도나 습도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금방 표시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녀석들이죠. 바로 그걸 스마트 기술이 정확하게 관리해서 성장을 돕는 거죠. 자, 이게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톱밥으로 만든 배지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버섯들이 피죠. 예. 올라왔죠. 이렇게 하얗게 갈라진 거를 백화고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단하네. 이렇게 이제 이게 표고버섯 중에 최고 상품이에요. 백화고는 세계 10대 항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표고버섯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하며 쫄깃한 식감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당연히 고가겠죠. 잘라보세요, 한번. 직접 어떤지. 오, 쫙 갈라지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먹어봐야 돼요. 젤리같이. 친구들 줘봐야지. 말랑말랑하고 향도 되게. 그렇죠. 딱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되게 시원하면서도 이게 버섯들이 딱 자라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를 보여주면은 내가 소비자라면 이게 정말 믿고 사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또 고기 생각이 절로 나게 되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버섯 내부에 안에 이제 배지 안에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눌러보면 이제 안에 온도계가 이 배지 안에 온도. 그러니까 버섯이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균이 자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중간중간에 관리들을 해요. 작업의 첫 단계는 배지 속 종균을 잘 모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버섯 농가에 도착한 배지는 우선 깨끗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죠. 거기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네요. 물을 자동으로 지금 배지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줘야만이 이 버섯은 수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먹고 그리고 또 물을 줌으로써 이 종균이 이 자체에서 이제 나오려고 충격을 줘야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주는 어떤 하나의 방법을 물도 주면서 충격도 주는. 우리가 대중목욕탕에서 고압의 물로 안마를 하잖아요. 배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잠들어 있는 균을 깨워준다네요. 그 상태의 배지를 버섯이 자라게 될 밀폐식 컨테이너에 자리 잡습니다. 물론 청결은 중요하고요. 조심조심 차분하게 관리를 해주면 종균이 꿈틀거리면서 서서히 세상 밖으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게 며칠 걸린답니다. 이게 4일에서 5일이면 이제 종균이 버섯 종균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버섯이 몸을 일으키고 얼굴을 디밀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스마트 기술이죠. 버섯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스마트 기술이 원격으로 지배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 있고 여기 보면 온도계 안에 실내 온도계 이렇게 손 한번 대보세요. 바람 나오죠? 시원한 바람. 네, 시원한 바람 나오죠. 이게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안에는 공기 중에는 습도, 물기도 있어요. 버섯이 자라려고 그러면 습도하고 CO2, 그다음에 온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IoT 기반의 ICT 기반으로 자동으로 맞춰져요.
IoT, 즉 사물 인터넷 기술로 빛과 온도, 습도, 공기의 조절을 해주다 보면 버섯이 성숙해지는데요. 물론 사람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붙어 있으면 이게 크다 보면 서로 부딪히면 이게 이제 눌리고 버섯 모양이 안 나는 거야. 제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버섯이 아주 이쁜 최상품의 버섯이 생겨요. 이런 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잘 따주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얘 같은 경우 직접 한번 해봐야 돼.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이런 거 전문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버섯도 생명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손길과 교감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순간 우리 용사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농업 현장의 견학 장소가 아닌 새로운 발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미래의 발견이죠. 좋은 향이 나는 버섯을 보니까 이게 버섯이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 게 좀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나한테 농부의 피가 흐르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기술을 거치면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버섯은 다양한 가공을 통해 여러 가지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버섯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됨으로써 좀 더 많은 판로를 찾을 수 있고 농가 수익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표고로 만든 과자인데 한번 직접 한번 드셔보세요. 이걸 가지고 진짜 어때요 맛이? 감자찜 그런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이 버섯 재배사는 1년 365일 출하가 가능해서 쉽게 좀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이렇게 표고버섯 하나로 다양하게 판매를 하시는데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한 컨테이너당 한 재배사당 월 매출이 평균 한 600에서 700만 원 사이가 나와요. 거기 원재료비 있잖아요. 물값, 전기, 배지 비용이 전체 비중이 한 30%, 30, 40% 정도.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가 될 거예요. 농업이라고 하는 게 그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 정약용 선생님이 하셨던 삼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농업이 우리가 편해야 되고 농민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농사도 편하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면 안 하겠죠.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은 농업을 중심으로 조선의 개혁을 꿈꿨습니다. 그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을 통해서 당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그가 꿈꿨던 농업 정신은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쟁기가 있던 농토에 스마트 기술이 대체된 것일 뿐이죠. 농업을 버릴 수 없는,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그 IT 기술이나 이런 데 발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고 농민들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약용 선생님 삼농의 중에서 현농, 편하게 농사를 짓고 분호, 잘 살 수 있어요. 수월하면서도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농업. 인류가 꿈꾸던 세상 아닌가요? 부도 중요하니까 그 수익이 있어야 또 이제 일도 하고 또 일이 편해가면서 오래도록 이렇게 지속할 수 있으니까 선조들은 그걸 이미 일찍 깨달았는데 왜 저는 이제 깨달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시대의 농업, 경험이 없는 우리 용사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스마트 농업의 열강 현장을 용사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아주 잘해서 아주 아이템 상품들이 아주 스마트 농법으로 잘 만들어놨어. 못 팔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팔 수 있는 전략들이 또 좀 필요하겠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런 SNS라는 것들이죠. 근데 오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많이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남이 올렸던 거 중에 재밌거나 도움이 되는 거를 다시 올리는 공유하고? 공유. 그렇죠. SNS의 사용자의 90%는 눈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거 쳐다만 봐요. 그리고 9%는 박경찬 병장처럼 퍼다 놓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컨텐츠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컨텐츠가 어떤 거예요? 지금 농사 짓는 과정들을 쭉 올리는 걸 꾸준히요. 거의 모든 농민들이 농사는 잘 져요. 근데 농사를 잘 짓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팔로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팔로 문제. 그러니까 그 팔로를 많이 놓치기 때문에 그 팔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량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야 공판장에 내도 수익성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농가들 소농들이거든요. 그럼 소농들은 직거래 비중을 높여야 수익성이 되는데 그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온라인이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올려서 판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요. 박봉이고 진급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뭐 이제 또 계약직인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제가 쏟을 열정을 그냥 저 혼자만의 일에다가 쏟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수익 창출과 오히려 나만의 뿌듯함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좀 메리트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원하는 거, 뭐 따로 배우고 싶은 게 있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약 사항도 없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용사들 선배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 땅에서 하지 않고 임대하거든요. 저도 장기 임대로 좀 싸게 빌린 편이에요. 근데 이게 막 농지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고 일단은 농사 지을 생각 있으면 딴 거 하는 게 저는 급선무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이 된다가 아니라 자기 거기 지역에 맞는 품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품목도 따로 있고. 선배님은 어려운 점 같은 건 딱히 없어지셨어요? 제가 이제 기농 5년 차거든요. 네, 처음에 뭐 작물 선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기농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엽채류예요. 네. 다른 과일 같은 거는 초기 투자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만약에 딸기를 처음에 접해가지고 기농을 한다 하면 막 몇 억씩 들고 하우스 투자비가 토경 땅에서 하는 거 말고 양입재배로 하다 보면 동당 막 4천만 원씩 하우스 한 동 짓는데 4천만 원이 들고 이제 모종값만 해도 한 동에 300만 원씩 이렇게 드니까 엽채류 같은 거는 한 달 후에 나한테 바로바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돈이 회전이 금방금방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많이 받고 전 지금 5년째인데 지금 농업인 대학도 지금 3년째 꾸준히 다니고 있고. 그 선배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정말 처음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 열정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사전에 계획과 노력을 많이 해서 준비를 열심히 확실히 해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 역시 사람의 일이라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도 생각해야죠. 아까 우리 선배님들하고 창업에 대해서 귀농에 대해서 얘기해보니까 어땠어요, 느낌이요? 생각보다 많은 계획을 하고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야 거라고. 그렇죠. 농사니까 막 그냥 밭에 가서 씨앗 뿌리고 걷어들이는 농사라고만 생각했었죠. 그건 예전 방식이고 요즘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되지 않으면 대부분 실패를 해요. 창농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이템, 자금 마련과 시장 조사, 사업화의 계획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고객 분석까지 했으면 농업은 그만큼 신중하고 계획성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나중에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겠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죠. 이게 무작정 뛰어들 일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고 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연구해야 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농업이라는 직업을 첫걸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안성의 한 농장. 농업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농사 경험을 하는 농업훈련소쯤 되는 거죠. 경기도와 한경대학교가 함께 마련한 이곳에서는 농업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는 비닐하우스 한 동씩이 주어지고 자신이 시도하고 싶은 작물을 직접 키울 수 있죠. 햇병아리 농부들에게는 좋은 기회죠. 이 창농팜 시어를 참가를 하게 되면은 각종 농업에 필요한 모든 농자재 및 종자, 종묘, 그리고 심지어 포장재, 그리고 판매, 홍보, 유통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재경비들을 전액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그 쌈채소동 1번 해서동부터 저 아래쪽에 저희가 그 애플 수박
애플수박 20번동까지 총 20명이 그 각 하우스당 한 동씩 분양받아서 농산업분야 창농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하우스 안에서 연두색 얼굴을 예쁘게 내밀고 있는 쌈채소 하우스. 청년 농부 최린 씨는 이곳을 자신의 농사연구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하우스는 다 땅에서 키우지만 저는 이렇게 베드 위에 올려서 키우잖아요. 네. 물이 담여져 있는 게 담액수경이라고 그래요. 네. 담액이라 가지고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래에 이렇게 심으면은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애들 모종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물은 계속 순환이 되고 이 안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채소에 필요한 양분을 주는 것도 시기에 따라 다르고 채소의 성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농부의 메모는 생산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덕분에 친환경 농법을 시도할 수 있어서 농산물 가치도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양복을 입고 하시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보시다시피 바닥이 일단 흙이 없잖아요. 작업이 되게 환경이 되게 쾌적해요. 요즘 말로 부심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와이셔츠 차림은 최 씨의 자부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나오면 사람들도 나를 대할 때 함부로 못 대해요. 종종 입고 동안 어디 터에 매고 구두 신고 딱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럼 저 농업 연구원입니다. 왜냐면 나 연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왜냐면 맨날 농사 지으면서도 온도는 뭐 어떻고 벌레는 뭐 어떻고 판매는 또 어떻게 하고 포장은 어떻게 하고 그거 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농업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맨날 이렇게 나와요. 농업연구원. 단순히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농부가 아닌 매일 매순간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이곳에서 자신만의 농업 경험을 키워가는 최린 씨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뼛속까지 농부라고 할 만큼 그는 이미 농업인입니다. 그가 키워낸 쌈채소는 단순한 쌈채소가 아닌 그의 연구의 결과이고 뜨거운 열정의 산물입니다. 그 농업인의 정신, 그 열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가 한 30대쯤 되면은 그때는 아마 농업이 제일 중요한 산업이 될 거다. 그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그때 어린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럼 나 농사 져야 되겠다, 농업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농업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농대도 가게 되고 농업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경험이 좀 필요하잖아요. 대학교에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제 농사라는 거는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경험을 해보려고 이렇게 필드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여기가 평택 청년몰 청년숲이라는 데예요. 제가 여기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차려가지고 제가 지금 장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의 꿈이 숲을 이룬다고 해서 청년숲이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지난해 6월에 문을 연 이곳은 전통시장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샐러드샵 OMG 팜마켓입니다.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바로 그 청년숲 한편에 최린 씨의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 이곳 역시 경기도와 한경대학교가 힘을 모아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샐러드 재료의 채소는 자신의 하우스에서 수확한 채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오프라인 매장 판매로까지 사업을 확장한 거죠. 농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게 하우스 한 50평 정도 이중 하우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련하는데도 지금 한 6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 운영하는데도, 그 운영비만 해도요. 근데 그거를 3년 동안 이렇게 환경대학교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이렇게 농업을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인 거죠. 가게가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도 다 제가 다 만든 거예요. 다 설계도 하고 아침에
농장에 일찍 가가지고 채소를 따오면은 이제 이 박스 안에 있는 채소들을 바로바로 여기 싱싱할 때 바로바로 이 안에다가 신선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어서 준비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도록 한번 해봅시다. 최린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하우스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이곳에서 요리를 만듭니다. 차림표도 독특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샐러드 책을 그냥 메뉴판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샐러드가 종류 되게 많거든요. 그럼 쭉 보면은 뭐 리코타 치즈 샐러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객들이 이렇게 먹고 싶다고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이게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핸드폰 번호랑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 많은 샐러드 중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저는 이거 다 공부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사람들 다 이름 써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랑. 근데 다 여자분들이에요. 여담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박 병장 일할 때보다 더 열정이 불타오르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드려요. 최린 씨가 농사를 짓겠다고 처음 작정했을 때 그는 요리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또 다른 기회를 만났고 지금 그는 자신만의 꿈을 요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양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쯤 되면 이제 여자분들은 핸드폰 끄고 난리가 치하게 돼요. 하트 모양 있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오, 신선한 요리 하나가 뚝딱 나왔어요. 그렇다면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진짜 맛있게 와, 해가지고. 지우야 새우다. 야채랑 잠깐만요. 지우는 새우랑? 직접 재배를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운동약입니다. 아니 근데 야채가 확실히 좀 특이지. 아니 원래 우리 유기농만 먹이는 거. 애들 키우다 보면은 야채랑 이런 걸 되게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확실히 틀려. 아이고. 새우 되게 잘 먹어. 언니 참. 창업하는데 청년들이 창업하고 또 이렇게 귀농이든 뭐 이런 거 하는 거에서 농업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케이스로 해가지고 많이 도전을 해보면은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현장, 수학 현장, 그다음에 유통 현장까지 모두 다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스마트팜이 결국엔 답이구나. 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제가 꼭 한국의 썬키스트 같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국에 아무리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사람의 땀이 묻어나야 키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 후에 훗날 전 국민의 밥상에 제가 만든 작물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농부를 꿈꾸는 두 용사의 농업 사랑 정신을 응원합니다. 어떤 거를 상대로 스마트 팜을 한 거예요? 저는 새싹 채소를 좀 위주로 다품종 소량 생산해가지고 다이어트 식당 같은 거를 만들어서 폐건물이라든가 폐가 이런 곳이 왜 폐가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 영국의 한 회사가 2차 대전 때 썼던 지하 방공호를 인수를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인수해서 거기서 이렇게 새싹 채소나 이런 거를 키워서 파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클 때 필요한 빛만 LED 등으로 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표고버 수술을 하고 싶다고 요약서를 갖고 왔는데요.
뭐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의 한 2동으로 시작하는 방안으로 보고 있고 이제 거기에 스마트팜 설비를 설치한 다음에 백화고 생산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백화고가 나온 것들은 이제 직거래로 생산물로 팔고 그래서 전략을 이쪽은 좀 고급으로 가주는 전략을 짜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표고버섯들을 중산층이나 이런 쪽으로 타겟을 잡아서 판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절이나 선물용으로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 시기에 백화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매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거예요. 왼쪽으로. 달리기 처음 하시다 보니까 지금 길이 살짝 이제 들어졌는데 이 정도면 운전 이거밖에 못해? 박 병장님은 저기 길 닦아놓은 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렇게 잘 닦아놓은 거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야. 첫 길을